드디어 그 치열했던 질문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쯤 고속도로 정체를 뚫고 집에 도착해서 혹은 친척들이 다 빠져나간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계시지 않나요? 분명 쉬긴 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나 내일부터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정석에서는 명절 연휴 끝자락에 우리를 덮치는 이 고약한 공허함의 실체를 아주 탈탈 털어볼게요. 이거 단순히 노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심리적 파산 선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내내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부치고 설거지한 건 사실 약과예요. 진짜 우리를 쥐어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노동이죠. 안 친한 친척들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풀가동하고 취업은, 결혼은 같은 무례한 질문 폭격에도 하하 노력 중이에요 라며 우아한 가면을 유지하느라 멘탈 에너지를 영끌해서 썼잖아요. 이건 사실상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무대 위에서 착한 조카, 듬직한 자식 배역을 소화한 주연 배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다 퇴장했어요. 그럼 배우에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엄청난 허탈함과 피로감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자아 고갈 상태인 거죠. 남들 비위 맞추고 가족 평화를 지키느라 내 마음의 배터리를 0%까지 싹싹 긁었었으니 시스템이 강제로 로그아웃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진 스마트폰 같은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낙차예요. 명절이라는 아주 시끄럽고 특수한 시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정적만 흐르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멀미를 경험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대비 효과라고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강아지 하던 북적이는 온기 속에 있다가 당장 내일 아침엔 차가운 사무실 책상이나 모니터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격차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씁쓸함은 여러분이 명절 동안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나눠주었다는 아주 따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원인은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꼭 연휴 마지막 날 밤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야, 너 연휴 내내 먹고 놀기만 했잖아. 내일부터는 진짜 갓생 살아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밀린 업무도 싹 끝내고. 이런 결심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뇌를 고장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휴 끝에 더 불안한 건 사실 일상 그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 완벽하게 귀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적 지연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해요. 너무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복귀 자체를 공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떨다가 집에 갈 때 바로 책상 앉아서 열공하나요? 아니죠.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지우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좀 보면서 전환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명절 복귀도 똑같습니다. 명절이라는 거대한 이벤트와 일상이라는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심리적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완충지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아주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혹은 공부 시작하자마자 100% 풀파워를 내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내일의 목표는 딱 하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기 혹은 로그인하기 정도로 잡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리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고 신경 쓰는 현상인데 우리가 명절 내내 일상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 이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 하나만 시작해도 우리 뇌는 다시 일상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보고서 쓰지 마세요. 그냥 밀린 이메일 제목만 훑어보기,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 정리하기 같은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뇌를 살살 달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제발 연휴 마지막 날 밤에 SNS 보면서 남들이랑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연휴에 해외여행 가서 인생샷 건지고 누구는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는 거 보면서 나는 시댁 가서 전만 붙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거 그거 진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은 그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들도 사진 찍고 돌아서면 다시 일상 복귀 걱정하고 카드값 걱정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편집된 영화와 나의 노편집 메이킹 영상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비교잖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명절 연휴 마지막 밤에 잠을 설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우리 마음에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트북 쓸 때 그냥 화면만 덮어두시나요? 아니면 시스템 종료를 누르시나요? 화면만 덮어두면 겉보기엔 꺼진 것 같아도 뒤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명절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겪었는데 제대로 종료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일상으로 덮어버리니까 밤새 윙윙거리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바로 심리적 퇴직식입니다. 거창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밤 씻고 나와서 거울 보며 스스로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했다. 이제 효도하는 자식 배역에서 정식으로 퇴직입니다. 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의식은 굉장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뇌에 자, 이제 한 챕터 끝났어.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라고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샤워하면서 명절의 스트레스를 물로 다 씻어버린다고 상상하거나 연휴 내내 입었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명절 끝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입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절망에 빠지겠죠. 아, 진짜 가기 싫다. 이때 우리 뇌는 온통 부정적인 데이터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잔소리, 산더미 같은 업무, 지옥철. 생각만 해도 혈압 오르죠? 이때 뇌의 회로를 확 바꿔버리는 마법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를 기쁘게 할 작은 보상은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거대한 고통 앞에서도 아주 작은 즐거움 하나만 확실하면 의외로 잘 버텨냅니다. 점심에 새로 생긴 맛집 갈 거야. 퇴근길에 보고 싶었던 웹툰 볼 거야. 오늘 저녁엔 최애 치킨 시켜 먹을 거야.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보상을 하나 딱 정해보세요. 출근을 일하러 가는 고행이 아니라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내일 하루 정도는 좀 멍 때려도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업무 효율이 안 올라온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뇌자 다시 일상 모드로 기어를 바꾸는 데 걸리는 예열 시간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이번 명절도 무사히 잘 견뎌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긴 설날 에피소드가 끝났으니 이제 다시 평화롭고 소소한 일상이라는 장르로 부드럽게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멘탈의 기초 체력을 다시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통제권을 잃었다는 기분이에요. 명절 내내 내 시간, 내 메뉴, 내 동선까지 친척들 입맛에 맞췄으니 이제는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소소한 루틴입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이불 개기,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에 커피 내려 마시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루틴은 우리 뇌에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야, 이제 외부 침입자들 다 나갔어. 다시 네가 지배하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 라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명절이라는 혼돈의 카오스에서 벗어나 다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일상복귀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지금 명절 후회 중이신 분들 많죠? 아, 전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서 살찐 것 같아. 연휴 내내 공부하기로 해놓고 한자도 안 봤네. 용돈으로 너무 많이 썼나? 같은 자책 말이에요. 이거 딱 봐도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연휴, 이미 먹어버린 칼로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회 때문에 내일의 기분까지 망치는 건 액정 좀 깨졌다고 멀쩡한 핸드폰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랑 똑같습니다. 후회는 그냥 명절 음식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던져버리세요. 그래, 인간미 있게 좀 놀았다. 그만큼 내 영혼이 충전됐겠지. 라고 뻔뻔하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복귀보다 중요한 건 뻔뻔한 복귀예요. 남들 눈치 보느라 쓴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긍정하는 데 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절 내내 쓰고 있었던 그 가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회생활할 때도 가면을 쓰지만 가족들 앞에서의 가면은 특히 더 무겁고 답답합니다. 효도하는 자식, 성공한 사촌이라는 가면을 끄집어내어 쓰느라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좀 게으르고 실없는 농담 좋아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취미에 열광하는 원래의 당신 말이죠. 그 진짜 나가 못나 보여서 자꾸 가면 뒤로 숨으려 하지 마세요. 그 소소하고 지질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니까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 끝자락에 느끼는 그 허전함. 사실 그건 우리가 다시 나만의 세계로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 내내 얼마나 많은 타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췄나요? 이제는 그 피곤한 시선들을 다 털어내고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비록 그 일상이 화려하지도 않고 매일 똑같은 루틴의 반복일지라도 여기서만큼은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명절이라는 심리적 외지를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자입니다.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와 짐을 풀 때의 그 노곤함과 씁쓸함,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역시 내 집이 최고다라는 안도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의 뒷면에는 바로 이 안도감이 숨어 있습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여러분의 일상이 사실은 외부의 무례한 질문과 평가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소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경이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남들의 속도계에 맞춰 억지로 엑셀을 밟지 마세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걷는 산책이니까요. 올해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게 새로운 가게를 여는 일이든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혹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명절에 들었던 그 수많은 잔소리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타인이 던진 감정 쓰레기는 그들의 문 앞에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따뜻하고 아늑한 일상으로 기분 좋게 로그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명절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거울 속의 나에게 애썼다, 이제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 라고 윙크 한번 날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여러분의 일상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이의 마음정석이었습니다. 명절 증후군 따위 가볍게 발로 뻥 차버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만의 멋진 하루를 시작하시길 안경이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